여든을 바라보는 박정희 할머니. 오늘도 그녀는 작은 방 한쪽에 놓인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 상자는 할머니의 보물 창고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금은 보화가 아니라 세월의 무게가 묻어있는 추억들 뿐입니다. 구식 손목시계, 빛바랜 엽서, 노란색으로 변한 오래된 손수건.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인생과 함께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의 손끝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아직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어주는 한 청년.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며 번지고 흐려져 이제는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이 청년, 누구였더라? 어째서 이렇게 마음에 걸리지?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이 자신의 조용한 일상을 뒤흔드는 긴 여정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사진을 들여다보며 할머니는 떠오르지 않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갑니다. 햇빛에 사진을 비춰봅니다. 어쩌면 빛 아래서 보면 얼굴이 더 선명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하지만 청년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시간이 지워버린 윤곽, 희미해진 눈빛, 사라진 미소의 형태.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을 내가 왜 기억 못하는 거지? 이 웃음은 낯설지 않은데.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흐릿한 실루엣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할머니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사진을 불빛 아래 비춰보는 것. 혹시나 어제 보지 못한 무언가가 오늘은 보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으로. 한 주가 지났습니다. 두 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동네 복지관에 나갑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복지관은 작은 쉼터이자 사랑방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날, 평범할 것만 같았던 그날, 할머니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봉사자 30대 청년 윤재. 그는 이곳에서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밝고 유쾌한 청년.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그런데 할머니가 그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사진 속 사람하고 닮았다. 청년의 얼굴, 특히 웃을 때의 눈매와 미소. 그것이 흐릿한 사진 속 그 청년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윤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제가 안아드릴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윤재는 정말 특별한 봉사자였습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떤 할아버지에게는 바둑상대가 되어주고 어떤 할머니에게는 손주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에게는 유독 특별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복지관을 찾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윤재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윤재는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으면 꼭 다가와 말을 걸었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윤재야, 혹시 너 우리 집 근처 살아? 윤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네. 할머니 사시는 골목 근처예요.
어릴 때부터 그 동네였어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윤재의 얼굴은 사진 속 청년과는 분명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하지만 어딘가 닮았습니다. 표정,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미소까지.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윤재야, 이 사진 좀 봐줄래? 너랑 사진 속 그 아이가 좀 닮은 것 같아서. 윤재는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재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저 말고요. 제 아버지나 할아버지랑 닮았을 수도 있죠?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 그 한 단어가 마치 오래 잠들었던 기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절, 헤어져야 했던 누군가, 다시 만나지 못한 누군가, 그 기억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다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세심하게 상자 속을 뒤졌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둔 편지들, 오래된 문서들, 그리고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잉크가 거의 지워진 글자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1950, 은서.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습니다. 은석 오빠. 박정희 할머니에게는 어린 시절 전쟁통에 헤어진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은석. 할머니보다 3살 많았던 오빠는 항상 동생을 보호해주는 다정한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마을에 폭격이 시작되던 그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갔고 오빠는 다른 친척들과 먼저 떠났습니다. 정희야, 꼭 다시 만나자. 전쟁이 끝나면 우리 마을에서 만나자. 그게 오빠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1달, 2달, 1년. 하지만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마 전쟁 중에 돌아가셨을 거야. 할머니도 결국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덜 아픈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빠를 잊지 않을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꼭 오빠가 좋아하던 송편을 만들어줄게. 그렇게 7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 청년이 혹시 오빠일까요? 할머니는 계산해 봤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1950년이라면 오빠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윤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요. 전쟁 때 가족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설마. 며칠 후 할머니는 윤재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윤재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흔쾌히 응했죠. 복지관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한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꺼내며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윤재야, 혹시 이 사람 정말로 본 적 있니?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 사진 중에 이런 사진 없었니? 윤재는 사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사진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세히 보니 제 아버지는 아닌데 아마 제 할아버지하고 닮은 것 같아요. 윤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 대답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성함이 뭐였니? 잠시 침묵. 그리고 윤재가 대답했습니다. 윤은석이요. 사진을 든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그리고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석? 은석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아니, 잊으려고 애써왔던 이름. 윤재는 할머니의 반응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혹시 우리 할아버지를 아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윤재야,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하셨니? 윤재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때 누이와 헤어졌대요. 평생 찾으려 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누이 이름을 부르셨대요. 할머니의 입술이 벌벌 떨렸습니다. 윤재야, 그 누이가 나야. 내가 은석 오빠의 동생이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재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제 할아버지의 동생?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할머니가 진짜 저희 할아버지의 동생이세요? 할머니는 윤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은석 오빠의 손자구나. 내 조카구나. 78년.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사진 한 장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아버지가 할아버지 유품이니 버리지 말라고 했던 상자. 윤재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도착하지 못한 편지들, 그중 하나의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윤재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옛 고향 집 주소였습니다. 편지는 할아버지가 전쟁 직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우편 시스템이 무너져 보내지 못했던 편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그날 폭격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나는 내 손을 놓치고 말았다. 지금 나는 부산에 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너를 찾을 수가 없다. 마을로 돌아가 봐도 아무도 없더구나.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살아있다. 어떻게든 다시 너를 찾을 거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느티나무 기억하니? 전쟁이 끝나면 그 나무 아래서 만나자. 약속이야.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정희야, 내가 행복했으면 한다. 좋은 사람 만나서 따뜻한 가정 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오빠는 항상 너를 기억할 거야. 너는 오빠의 소중한 동생이니까 사랑한다. 정희야, 오빠 은석이가. 다음 날 윤재는 편지를 가지고 복지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아니, 읽으려고 했지만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재가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78년이 지나 손자가 읽어주는 순간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야, 너도 나를 안 잊었구나. 너도 나를 찾고 있었구나. 윤재가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정의를 찾아야 하는데 라고 하셨대요. 할머니는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듯 따뜻한 눈물을 흘립니다. 78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 할머니는 그 흑백 사진을 예쁜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흐려지고 지워지고 얼굴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던 사진.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은 세월을 돌아 손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할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윤재는 할머니를 할머니가 아닌 고모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복지관 봉사가 끝나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할머니 댁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윤재의 부모님도 할머니를 찾아뵙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난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의 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할머니, 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분을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되다니.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은석 오빠가 좋은 아들 낳았구나. 그리고 좋은 손자도 낳았고. 어느 가을날 윤재는 할머니를 모시고 옛 고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편지에 적혀있던 그 느티나무. 78년이 지났지만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나왔어. 늦었지만 약속 지키러 왔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할머니는 압니다. 가족은 잊히지 않는단다. 어떤 시간도 어떤 거리도 서로를 완전히 지우지 못해. 윤재는 할머니에게 약속합니다. 고모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할아버지 목까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눈물에 젖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재야, 내가 있어서 고모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그날 흑백 사진 속 잊힌 청년은 마침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동생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손자가 대신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깨닫습니다. 돌아오는 인연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가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얼굴을 잊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족은 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진 한 장이 만든 기적. 78년 만의 재회. 이것이 박정희 할머니와 윤재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78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8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 사진 한 장이 만든 기적.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도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시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에 오래된 사진이나 편지가 있다면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누군가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인연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